안녕하세요. 라오키알입니다. 라오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커피숍 그녀, 정확히 커피숍 유부녀에게 속을 뻔한 한 한국 남자의 얘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라오스 여자를 경험한 이야기를 올려드립니다.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얼마 전에 커피숍 그녀의 진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당분간은 라오스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허리며 어깨며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루 쉬는 날이 생겨서 평소 좋아하던 마사지 샵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마사지 샵이고 사장님이 아는 분이라 여러모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사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2시간 동안 마사지를 시원하게 받고 차 한잔 마시며 친한 형님이셨던 마사지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라오스에 혼자 사니 외롭다 심심하다 등의 뉘앙스로 농담을 던지니 마사지집 사장님이 그럼 라오스 여대생 한번 만나볼래? 라고 대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라고 대답하고 또 며칠 동안 일을 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마사지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간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니 지난번에 여자 한 명 소개시켜 달라며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아 놓았으니 무조건 나오라는 것입니다. 라오스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는 않았으나 약속도 잡았다 그러고 또 여대생이라는 말에 혹해서 약속한 시간에 만남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느 라오스 여자와 똑같은 자그마한 최고의 라오스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태국어를 할 줄 아니 태국어로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뭐 배우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아직 2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외모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신발을 보니까 정말 꼬질꼬질한 스레퍼를 신고 온 것입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가씨를 자세히 보니 입은 옷이나 몰골이 전체적으로 꼬질꼬질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불쌍한 생각도 들고 최소한 한국 사람 만나는데 이런 옷차림밖에 준비하지 못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에서 200만 킵을 꺼내서 옷 새로 사 입고 신발도 다시 사 신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밥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대학생 그녀에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하고 신발하고 옷 꼭 다시 사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대략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가 대학생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도 하고 전화를 했으나 대학생 그녀와 도통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또 물린 건가? 하지만 원래 마음이 크게 없었으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라오스 여자는 의뢰 그려내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라오스 여대생 도와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역시 라오스 여자는 믿을 게 못돼 라며 혼자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마음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으니 깨끗이 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열흘이 지났는지 그런 시점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 그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야, 도대체 어디서 뭐하다 이제야 연락을 하냐라고 나는 투덜댔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 조그맣고 꼬질했던 라오스 여대생을 한 번쯤은 더 보고 싶기도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러저러한 이유로 호텔에 방이 하나 남아서 거기에서 하루 자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호텔인데
가르쳐 주고 올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 온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여대생 그녀가 내 방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그때보다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라오스는 대학생도 교복을 입나 봅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하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간의 얘기를 한참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호텔에서 처음으로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 여대생은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또 200만 킵을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다음에 내가 일이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그때는 꼭 연락을 받아라 하고 약속을 하고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일이 끝나고 쉬는 날이 있어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려도 회신도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낸 문자는 읽었는데 답은 안 하고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이 대학생 그녀의 정체와 속셈을 이제 정확히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그녀는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고 이런 만남은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생 그녀가 귀엽고 예쁘기는 해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돈뿐이었구나 생각하니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크게 마음 쓴 일도 없었고 하니 그리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잊을 만한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대학생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일이 없던 차에 집 근처 커피숍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깔끔했지만 여전히 빈 티나 보이고 피곤한 몰골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지갑을 꺼내서 100만 킵을 주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반인, 그것도 대학생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마음에도 없는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것이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학생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그녀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었고 그녀도 나에게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플러팅도 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정말 순진한 대학생 그녀였습니다. 정말 나에게 돈을 뜯을 계획이었으면 좋아하니 어쩌니 하며 거짓말하며 엉겨붙어 돈을 뜯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잘하는 행동이진 않지만 대학생 그녀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왔던 것입니다. 돈 달라는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말입니다. 나를 만나서 같이 한번 자고 돈 몇 푼 얻으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학생 그녀는 애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필요를 가끔 채워주는 라오스에 말하자면 바로 그 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냐고요? 마사지 집 사장이죠. 그래서 나는 마사지 샵에 갈 때마다 마사지 사장을 갈굽니다. 내 돈 500만 킵 내놔라고 말입니다. 사장님 때문에 내가 꽃뱀한테 물려서 500만 킵 뜯겠다고 농담을 합니다. 물론 마사지집 사장님은 나 몰라라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로 마사지집 사장에게 앞으로 10년 정도는 우려먹으며 갈고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